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철밥통입니다. 올해는 주식과 채권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몇 안 되는 해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에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자산 모두 매력적인 구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채권 투자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합니다. 12월 15일 페드가 금리를 50포인트 올리면서 4.5%의 금리가 되었죠. 전문가들이나 페드 위원들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내년에 어느 정도의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매파와 이 정도 금리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감내하며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고 하는 비둘기가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싸움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봐야 베이비 스텝으로 한두 번 올릴 테고 그 후에는 무조건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3.5% 수준입니다. 흔히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하죠. 10년물이 고점 찍고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은행, 즉 금융기관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부실해지겠죠. 이유는 은행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건 미국이나 그 외의 나라들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일 뿐이기 때문에 금리는 언제가 되었든 내릴 겁니다.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예전에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가 생각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책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인데요. 경제의 큰 흐름과 매크로 투자를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익한 서적입니다. 33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증시의 가장 무서운 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다. 이 사나운 호랑이가 배회하면 곰들은 기어 나오고 황소들은 도망친다.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월가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월가, 엘리트들도 두려워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저자는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독한 호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임금 상승이라는 가장 지독한 놈을 만나버렸습니다. 페드에서 저렇게 매번 겁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가 쪽이나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예측하면 항상 틀리잖아요. 월가 엘리트들이나 저희 개인 투자자나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트들이라고 대중의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게임에서 호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열심히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네요. 채권 금리 2년물은 정책 금리를 반영합니다. 페드가 발표한 4.5% 금리를 정책 금리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보는 2년물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를 반영한 겁니다. 고점은 11월 4.73%를 찍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는 미리 페드가 발표한 4.5% 금리 이상을 반영하고 내려오는 추세이다 보니 향후 페드가 내년에 25bp를 올릴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채권 금리 10년물입니다. 고점은 10월 4.25%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기물 채권 금리 20년물입니다. 흔히들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하죠. 계속 오르던 금리가 10월 4.6 고점을 찍고 내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채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TLT 종목입니다. 티커명 TLT입니다. 5년치 그래프이고요. 바닥 기준 15%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고점일 때가 제로 금리 수준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 금리를 낮춘다고 했을 때 제로 금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점 대비 절반의 상승만 한다고 해도 수익률이
30%가 넘을 거예요. 무조건 채권 투자는 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채권 투자가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채권 시장 못지않게 코스피 시장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코스피 PBR 지표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PBR 1.0 구간이고요. 그 이하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PBR 지표를 보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유망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서 PBR 0.9배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여 1에서 3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S&P 500 PBR 지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투자자가 유입되는 곳이기에 고평가되었다고 해도 전혀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시장인 만큼 PBR, PER 지표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현재 PBR이 4배 정도인데요. 4.01배입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PBR 평균을 그려놓았습니다. 평균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모든 돈을 투자할 정도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ER 지표를 볼까요? PER 지표로 보면 현재 20일 정도인데요. 코로나 쇼크 때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PER 지표로 보면 가격이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아리송합니다.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코로나 쇼크 이후 오를 때는 신나게 같이 올랐죠. 허나 하락할 때는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더 크고 반등도 미미하네요. 차트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미국 금리 상승 시기에 코스피 지수가 나름 선방한다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2004년부터 2008년 금리 상승기에도 그렇고 2017년부터 2020년을 보셔도 코스피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을 초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지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더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걸 똑똑한 외환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 상승이잖아요. 달러가 얼마 전 최고치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당연히 환율이 하락해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외국인한테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에게 코스피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린다면 환차익까지 일석이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점까지 계산해보면 환율이 약세인 지금이 외국인 유입은 물론 그로 인한 코스피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걸 정리해보면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볼까요? 투자 관점으로 주식 투자는 한국 주식, 채권 투자는 미국이 좋아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전 둘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은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의 동화 얘기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화창한 날이면 소금을 팔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둘 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철밥통과 함께 다양한 재테크 공부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